질문 있으세요? 우리 그 운영진께서 저한테 요 3개를 줬는데 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려야겠어 오늘. 뭐 있습니까 혹시? 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아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예, 굉장히 재수 좋다. 예.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보다 더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예.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에는 뭐 기존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에 있던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설계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낮춘 설계 기법이 따로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설계 기법 저런 설계 기법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UML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쓸모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온갖 그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그런 몇 개의 지혜만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될 겁니다. 예. 예. 4번 조립식으로 계층 쌓기로.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국제지향을 많이 썼고 사회 나와서 보시는 국제지향이라고 얘기하는 퍼포먼스 베이스의 그렇죠. 그거는 객체 지향이나 뭐 그런 거는 그 언어 객체 지향 언어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프로모트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어느 랭귀지나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조립식이나 계층 쌓기 저게 사실은 그냥 객체지향에서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근데 저 펑셔널 랭귀지가 네. 그런 거 3, 4번을 네. 충분히 충족시킨 거 할수 있나요? 3, 4번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충족시킨 어우, 아니 이거는요. 어떤 랭귀지가 상관없이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동원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3, 4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랭귀지가 그런 걸 이렇게 프로모트하고 이렇게 어떤 중요권이랄까 그런 걸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마치 이제 꼭 물체를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객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죠. 예, 그 객체라는 그 물건, 오 랭귀지에서 그 물건은 상태 변화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가 그 맨 처음에 이제 배우시면 뭐 이런 얘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배우면서 나왔던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뭐 특이점이라고 해서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저한테. 오케이, 폴리모피즘. 오케이, 또 뭐가 있죠? 오버라이딩. 예. 이게 이네리턴스. 제가 같은 데다 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뭐 있어요? 예? 은닉성, 인포메이션 하이딩 뭐 그런 게 있죠. 예. 은닉성. 예, 은닉성. 요게 저기 뭐죠? 속내용 감축입니다. 예, 속내용 감축이. 또 뭐 있죠? 이네리턴스 있었고, 폴리모피즘, 인포메이션 하이딩. 또 뭐 있죠? 예?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 유지보수는 어디에나 있는 거죠? 오버로딩, 오버로딩 여기 다 들어가요. 다 오버로딩. 또 뭐 있었어요? 이 정도인가요? 예? 이 정도죠? 예, 잘 하셨고요. 이 정도가 다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아주 고유의 아주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헤리턴스밖에 없어요. 인포메이션 아이디 이거는 어디나 우리 저거
속내용 감추고 해야 되는 건 이건 어디에서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이네리턴스 때문에 오버라이딩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네리턴스 때문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O 랭귀지에서 폴리모피즘은 우리가 얘기한 폴리모피즘이랑 좀 다릅니다. 클래스 하이어키에서의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인풋으로 받는 펑션은 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폴리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인헤리턴스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O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O 갖고 막 하면서 클래스 받아가지고 인헤리트해서 하고 인헤리트해서 해서 막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거 O 프로그램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 O 프로그램이 하는데 인헤리턴스 뎁스가 엄청 깊고 뭐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별로 안 계실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이게 유니크한 피처인데 이거 충분히 많이 써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퍼졌는지 모르겠어 오가. 세상이 참 재밌어요. 막 그냥 뭐 실체 없이 막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막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도 블록체인도 비슷한 걸 걸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학교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또 괜히 휩쓸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교수들이 하는 게 티피컬한 패턴이 이런 게 있다 그러죠. 뭔가 누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러면 교수들이 맨 처음에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기 들어보고 와 그게 돼 그러면서 아 사실이 아닐 거야 그래요. 그거 아닐 걸. 그럴 리가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그 2의 n승짜리 컴플렉시티 문제야. 그걸 폴리노미얼을 풀었다고 사실이 아닐 거 그래. 그 사람이 안다는 게 그거니까 그죠? 정확하게는 그 사람 이론의 세계에서는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폴리노미얼하게 됐다니까 사실이 아닐 거 그래요. 근데 사실인 게 밝혀졌어. 근데 이제 뭐 몇 개 밝혔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교수 나부랑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게요? 진짜 되네?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냐? 아니야. 사실로 됐어. 밝혀졌어. 유용하게 됐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그 다음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 근데 뭔 소리야? 현실에서 돈 버는 그거 갖고 돈을 엄청 버는데 그거 갖고 막 돈이 막 벌리 어마어마하게 됐어. 그 다음엔 교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제대로 되고 그게 중요한 게 밝혀졌어. 그 다음 뭐라 그러게요? 예? 예?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요. 옛날에 다 있던 거야 그래.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거 뭐 옛날에 다 있던 거야 그러죠. 그거 분산 DB야 그런다고요. 그 레벨까지 온 건데 그 다음에 근데 약간 거꾸로 아직 그거는 안 밝혔어. 진짜 그죠? 그 이거 갖고 뭐 진짜 뭐가 일어나는 일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이미 예전에 다 있던 거야 뭐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글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조심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오직 유니크한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랭귀지로서는. 요거 드려야지. 이게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무슨 뭐 10,000원짜리인가 무슨 선물권이라 그러던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얘기되는 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좋은 일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타입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거 같이 훌륭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썼던 거 있잖아요. 그 선구안, 그 지금 현재도 많이 좋은 것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헛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알맹이가 있는 건지 나오는 것 중에 잘 선택해서 그게 딱 장착돼 있으면 딱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네. 그럼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거 진짜 중요해. 그러면 그거 딱 선택해서 가고 그 오케물 랭귀지 써서 막 뭐 하듯이 막 뭐 그런 거. 네, 또 있으세요? 오케넬이 그 임페러티브한 게임을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식으로 코딩이 될 수도 있을 것 예, 그렇죠. 같고 하이브리드식으로 오케물이 임페러티브 피처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생각에 이게 펑셔널로만 그 프로그래밍 개발이 가능하죠. 단순히 계산식을 잡는 방식 물론 그런 스타일의 프로그램도 있을 반면에 되게 요새 상용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도 워낙 거대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형의 어떤 뭐 프로그램 뭐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짠다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는 임페러티브하게 짜야 되는 게 당연하기보다는 뭐 그게 쉽고 어떤 거는 어플리커티브한 스타일로 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합쳐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런 걸 할 때 다 도와주는 그 툴 있죠. 옆에서 알파고 타입 체킹 시스템 보면서 너 틀렸어 그러는데 그 두 개 다 피처 랭귀지 피처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개런티가 됩니다. 근데 임페러티브 피처에서 이제 그 어사이먼트하고 막 그 메모리에다가 값 집어넣고 할 때 타입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조금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어떤 로케이션을 할당받아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어사이먼트를 하고 막 그래요. 오케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했던 그 타입의 값만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저 로케이션으로 할당받아서 그러면 거기 항상 인테저만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네. 되게 그렇긴 한데 C 같은 데서 와일드하게 프로그램하는 분들 보면 뭐 베리어블이 막 캐스팅이 돼서 어떨 때는 똑같은 베리어블이 인테저도 가지고 있다가 캐릭터도 가지고 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포인터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여러분들 컴파일러가 컴파일도 안 해줍니다. 고치라 그래요.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타입 시스템에서 아까 뭐 증명했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고 그랬는데 증명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증명. 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코어가 있고 신택틱 슈가가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어가 뭐냐면 그 랭귀지의 모든 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데 필요한 건 딱 보면 한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몇 개 더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한 거 있는데 이거 없어도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코어. 이것들이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코어에 대해서 이걸 증명해요. 코어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타입 체크를 디자인하면 되겠구나. 연립방정식 세워서 풀면 정말 그게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 피처가 또 집어넣어요. 임페러티브 피처도 코어의 바깥에 있습니다. 임페러티브 피처를 집어넣었을 땐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또 방법을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며 그런 걸 해서 풀면 되겠네. 만약에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으면 정말 그런지 안전한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확인해서 하고 그거에 알고리즘이 충실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찾아가자. 그래서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하고 했던 과정이 지난 20년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임페러티브 피처가 들어가도 저 타입 시스템이 안전하게 잘 귀찮지 않게 하는 것까지도 해낸 거예요. 네? 그게 리서치 결과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임페러티브 피처까지도 이렇게 되게. 네. 그래가지고 편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네. 이제 오카넬 설명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원래 하던 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저한테 감사한 태준 씨 감사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가장 앞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변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변수.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 값만 있고 어떤 값을 어딘가 메모리를 보고 있는 걸 이제 뭐 용도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즉슨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점화식부터 어떻게 계산 쭉쭉쭉쭉 돼가지고 오늘 끝나는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는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리얼월드 프로그래밍 중에는 계속 돌면서 뭐 예를 들면 웹서버라고 치면 요청을 받아가지고 계산한 거를 옮겨놓고 다음 요청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뭔가 이미 있는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계산을 다시 해서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점화식으로 표현한다 치면 점화식을 트리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일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폴링을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냥 메인이 계속 루프를 돌고 있고 요청에 들어오면 뭔가 처리한 다음에 스테이트를 아직 다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계산에 대한 스테이트를 뭔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음 람다 칼큘러스 식으로 말하면 다음 함수에 이제 인자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동기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부터 모든 요청이 다 주어져 있고 그냥 시리얼 시퀀셜한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든 계산된 스테이트 어딘가 저장해 놓고 이거를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아직 언어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답이 안 나오고 변수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 스테이트가 왜 이렇게 다 표현 가능하죠? 그게 안 될 리가 없지. 예.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까 저분도 이제 얘기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드리지만 이 OCaml 랭귀지도 그렇고 뭐 웬만한 랭귀지들이 이런저런 피처를 다 하이브리드 표현하신 바대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한 방향으로만 꽉 옥죄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함수형 랭귀지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OCaml을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 이거 드릴 거 다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네네. 대규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 가비지 컬렉션을 튜닝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비지 컬렉션을 튜닝을 한다고요? 네, GC 튜닝을 해서 성능을 올린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전 처음 듣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마크앤 스윗이나 스타벤 파티 그 중에 어느 기법을 쓰면 튜닝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되는 건지 튜닝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손대는 건지요. 질문은 대형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가비지 컬렉션 자동으로 하는 파트도 이렇게 좀 튜닝하는 게 있다는데 어느 부분을 튜닝하는지 모르겠 이제 알고 싶으신 거죠? 글쎄요, 저도 난 그런 건 생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을 튜닝해야 된다는 건 뭐 이런 걸 거예요. 뭐지? 뭐가 있을까요? 좀 자주 하게 한다거나 좀 덜 천천히 한다 하거나 이게 이 스레솔드 언제 가비지 컬렉션을 스타트해야 되는지 그 워터 막 이게 얼마만큼 썼을 때 시작하냐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버티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자주 하게 한다거나 뭐 그거 아닐까 싶은데 알고리즘 자체를 막 바꾸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있었죠. C 프로그램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C로 예전에 저는 박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C 프로그래머였어요. 네. C만 디딥다. C 갖고 그냥 막 피 묻혀가면서 막 프로그램하고 예? 포인터 갖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치면서 빡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 프로그램 안에 가비지 컬렉션을 만들었죠. 왜? 얼로케이트해서 이만큼 얼로케이트해서 내 프로그램 쓰면서 이 중에서 막 할당해서 쓰고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면 다시 오고 훑으면서 아까 마크 앤 스윗 같은 거 하면서 쫙 하고
그러면 내 프로그램이 내 스스로 내 가비지 컬렉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온갖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터를 쓰는 입장에서 그걸 튜닝한다는 건 아마 고수준 튜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나 오만 방자했는지. 박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C 프로그래머였고요, C만 했고요. 다른 랭귀지는 내가 콧방구 끼지도 않았어. 이거 내가 C 갖고 하는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 뭐 타입, 뭐 온갖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 받고 이제 벨랩이라고 이제 어떤 리서치 랩에 가서 거기가 이제 그 ML 랭귀지 리서치하는 데인데 거기서 내 분야 스태틱 어널리시스라는 분야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 뽑고 싶어서 저를 뽑은 건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때 난 처음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박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리서치 분야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이쪽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타입 시어리 이런 쪽에 콧방구도 끼지 않았는데 어쩜 내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쩜 이렇게 바보 같으냐. 어쩜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는 건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어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쳐다도 안 보고 있었단 말인가. 반성했었죠. 아니나 달러 지금 뭐 그게 여러분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만족해서 그냥 그것만 갖고 항상 새로운 거 선구안 멋지게. 그래서 이런 저는 이 테두스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아니 요새 세상이 다 이렇게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학교 바깥에서 임의의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인다는 게 공짜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좀 놀랐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 새로운 거를 알고 싶어 하시고. 예. 메모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가동됐을 때 VM 형태로 계속 상주하면서 뭔가 뭐 어플리케이션이 가동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퍼레이션이 될 때 그때 생기는 이 상황에서 메모리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코딩 할 때 컴파일 할 때 그 전까지만? 이 메모리 관리는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 때,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VM 형태로 계속 VM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내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올라가서 이제 막 쓸잖아요. 그럼 또 다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문제가 메모리를 더 이상 쓰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이게 스톱하고 이게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내 프로그램 메모리 썼던 것 중에서 쫙 훑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컴파일 이후로. 그럼요.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탑하고선. 타입 체킹 네, 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좀 네네, 예,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데 그 타입 체킹 할 때도 그 컴파일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타입에 대한 메모리를 쓰게 되잖아요. 컴파일 할 때요? 네. 아니요. 타입 체킹할 때 메모리에 다 그 타입들이 올라가고 아니요. 뭐 그럴 필요 없. 그냥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고요.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고 하는 겁니다. 타입이 올라가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 메모리에 어쨌든 저장이 되면서 그 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입 체킹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텍스트를 보고선요. 방정식을 쫙 세우고요. 방정식 세울 때 메모리 쓰겠지, 그죠? 써야 되니까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풀고 그 알고리즘이 돌면서는 메모리를 쓰죠. 근데 완전히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야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컴파일을 쫙 하죠. 컴파일이 됐을 때 그럼 그 타입 체킹이 다 끝나면은 거의 이제 뭐 거의 이거는 믿을 만한 거의가 아니고 믿으라니까요.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애들은 또 지워주는 방식으로 네, 그 질문 자세하게 조금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타입 체킹하고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해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을 짜면요, 프로그램이 그냥 텍스트잖아요. 그럼 타입 체커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요 프로그램 텍스트를 쭉 훑어서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어요. 풀어서 답이 다 나오면 이제 에러가 없는 거예요. 에러 없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컴파일러, 그 다음에는 에러 없으니까 컴파일을 해요. 번역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는 실행하면서 뭐 펑션마다 나는 이거 아까 링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트리하고 인티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기먼트 첫 번째 게 트리인지 두 번째 게 인티저인지 체크하고 아니면은 스탑하고 그런 코드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미 다 제대로 한다고 체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코드 없이 그냥 뒤집다 그냥 실행하는 코드만 쫙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 코드만 있는 형태로. GC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앞단에서 해보고 결과는 믿을만 하니까 그냥 그건 앞단에서 그냥 뒤집다. 예. 아시겠죠? 답이 됐나요?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게 별거 아니고 프로그램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를 또 다른 텍스트로 바꿔주는 번역기잖아요. 번역기가 맨 처음에 타입 체커가 들어와서 한번 체크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했으면 그 다음에 번역하고, 번역할 때 이제 번역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실행기라고 합시다. 인터프리터 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타입 체커한테 물어보고, 야 나 이거 돌려도 되니? 그럼 얘가 막 훑어보고, 타입 방정식 세우고 타입 방정식 솔루션 냈으면은 문제 없네, 문제 없어라고 가르쳐주면 알았어.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프리터도 한번 짜보고 그러면 훨씬 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실 건데, 이제 그런 거 경험이 없어서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타입 체크는 그 시간이랑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 딱 하나. 그게 더 좋아지고 도와주고 그러는 건 없고요. 그 머신러닝 같이 막 배우고 지가. 예?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유비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뭐더 나게 어떻게 될 수 있다면 업데이트 되고 그런. 그런 건 없고요.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개선된 거 있어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에 장착이 되고, 그 컴파일러 새로운 버전이 어베이러블하면 그거 다 다운 받아가지고 인스톨해서 쓰면 좀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주기는 이 타입 체킹 이 경우에는 굉장히 길죠. 잘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서 함부로 막 그렇게.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테조스 운영팀이 저보고 요 강의 끝나고 퀴즈 같은 거 좀 보라 그래가지고 퀴즈도 하나 마련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퀴즈 프린트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시던데, 해서 뭐 이게 좀 점수를 받으면 뭐 또 무슨 스타벅스 티켓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한다 그러시네요. 예? 배우고 나서 이후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끝까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파트 끝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캠을 프로그래밍 그 하면서 이제 실습
하면서 그때도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힌트를 드리면 OX입니다. 자, 제가 드린 거 그냥 제가 강의했던 거 이렇게 쭉 다시 리뷰하는 스테이트먼트들이니까 그거 읽어 보시면서 맞는지 틀린지 마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예, 요 네 개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더 이상 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이쪽 관련돼 가지고선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선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